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역대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진짜 지혜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 제25호 태풍 풍레이가 휩쓸고 간 경북 지역에 영덕을 중심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1,400여 동이 침수되는 등 왜 갑자기 홍수가 더 많아지고 가뭄이 더 많아지고 그런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분포가 달라집니다. More extremes, you saw bigger droughts and more heavy rains. What are the solutions? 역대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 여름.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43년째 농사를 짓는다는 김성진 씨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죠. 너무 날이 가물고 물론 이렇게 배도 한데 이거 지금 비라도 좀 왔으면은 조금 덜 할 건데 망쳤다고 봐야 되지. 바싹 말라버린 고추들. 수확 대신 폐기 처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농사가 집하고 붙어가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뭐 이거 밭을 뭐 이해 할 정도 해야 돼. 다른 농작물들의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 강한 작물인 땅콩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여기 꽉 차야 되거든요. 네, 여기 통통 굴 크잖아요. 지금이라도 비 오면은 알이 속이 살 것 같는데 비가 이제 문제는 이제 볼게네. 마을에 저수지가 없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던 주민들. 그러나 지하수 저장 탱크도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다. 물이 최고 불편한 것 같네.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뭘.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돈 나온다고 여기다가 뭐 그만큼 투자도 할 수도 없고. 하늘이 때맞춰 내려주는 비에 늘 감사함으로 땅을 일구어온 농부들. 지금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안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불안하기만 한 미래,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백두대간에 자리 잡은 강릉시 목계리는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계곡물은 14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의 중요한 생활용수입니다. 최근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수량에 여유가 생겼지만 가뭄이 심했던 지난 여름엔 이곳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물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수량도 수량이지만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질입니다. 이 물은 자연 정화원을 거치고 곧바로 각 가정의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오히려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모든 물을 계곡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대한 안전성이 늘 걱정인데요. 정화되지 않은 물엔 이물질까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곡수 자체가
이물질이 많이 나오죠. 모래, 그다음에 실지렁이 이런 분들이 나오고 일부 그 탱크에서는 올챙이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타고 10여 분 떨어진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식수는 여기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다 보니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현재 물을 끓여 먹고 있고 저희 젊은 층들만 그래서 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만도 축구장 3,000개 규모. 홍수 피해액은 연간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손실들. 이제 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300mm 정도 연간 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배웠을 때는 1200mm 정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는 우리는 점점 많이 오지만 반대로 또 그럼 가뭄이 적게 드느냐? 그렇지 않고 가뭄도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가뭄도 상당히 빈번해졌어요. 비가 올 때는 더 많이 오고 가뭄이 들 때는 가뭄이 들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과 풍차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 간척을 통해 토지를 개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땅. 그래서 홍수와 해일은 늘 네덜란드 국민을 위협하고 있죠. 높은 제방과 댐으로 국토를 보호하고 있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네덜란드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우베르케르크 지역은 대홍수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1953년 남서부 지역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기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This is the Stoutjesdijk family. And husband and wife were registered together, and you will see them together on the list. 1835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순식간에 집안으로 들이닥친 바닷물에 수몰됐습니다. 대부분 일가족들이었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Cows that had drowned, pigs, horses, but also people who had drowned. Everything that could float had floated and would land somewhere. Then the water ran down. 북극해로부터 몰아치던 폭풍을 견디지 못한 댐이 무너지면서 한밤중 잠을 자고 있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희생자와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 그동안 높은 제방과 댐이 지켜준다고 믿었던 네덜란드인들에겐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Toen is mijn vader, die is met een auto, is die in de polder mensen gaan redden. Hij is dus onderweg daar naartoe, is hij overvallen door een muur van water. En daar is later die auto teruggevonden en mijn vader die angstig was dat het water onder de deur en aan de zijkant sijpelde dat naar binnen. Nou, als het hard stormt, dan heb ik dat nog wel, maar toch de een of andere oerkracht.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 생존자들에겐 물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딕시스 씨 역시 홍수로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부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Ja, heel wazig. Eigenlijk meer van foto's die ik gezien heb als in het echt. Ja. Ja. 수마가 빼앗아간 평범한 행복.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이었죠.
그는 가족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Dit was een oom van me. Dit was mijn vader. Dit was mijn moeder. Dit was mijn zusje. 6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뿐이죠. Ja, dat was heel bizar was dat. En op een gegeven moment werd er verteld dat mijn ouders toen verdronken waren, want dat wist ik helemaal nog niet in het begin. En ja, er werd nooit over gepraat, dus je hoorde heel weinig, hoorde je erover. 대홍수는 네덜란드 물관리 정책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대규모 홍수 조절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인강, 마스강, 스엘더강을 잇는 삼각주에 제방과 수문을 건설한 것입니다. 일명 델타 계획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로 무려 40년간 30km에 달하는 높은 제방을 쌓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성공적인 정책이라 여겼습니다. So in 40 years' time, there were measures taken by building big dams, by storm surge barriers to control flooding from storm surges at sea. And then in the 90s, we were thinking, you know, Holland is finished. We have all these storm surge barriers, we have all the dikes heightened, we have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What can happen? We can lay backwards and just relax and enjoy. And in fact, what had a really big impact on people, on politics, on media, that is that in that time in 1995, the commissioner of the Queen of the central part of Holland decided to evacuate the area. So 250,000 people was told to leave the area for their own safety. Happily, nothing really happens. It was a narrow escape. But then we realized that we put locks on the front door. The biggest threat from the sea we controlled. 이번엔 바다가 아닌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높은 제방이 오히려 강물을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물 관리의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Maybe development of the nature of the river is also a good thing for flood safety. We built in floodplains, we narrowed the channel of the river, and now we try to find out, is it an idea to make more space? 바다를 가로막았던 제방의 높이를 낮추고 강이 흐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룸포더 리버라는 자연 친화적 홍수 예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먼저 물이 넘칠 수 있는 퇴적층을 제거해주고 제방의 위치를 안쪽으로 옮겨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설치된 수벽을 낮춰 강의 유속을 느리게 바꿨습니다. 새로운 수로를 통해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도 과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됐습니다. 약 30여 개 지역에서 시행된 강 정비 사업으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기 시작했고 홍수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